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용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용례가 있다. 그걸 이제 했고,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용에 보면 뭐 15번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여러 자료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8가지 견해를 지금 소개하려고 그래요. 8가지 견해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요것들을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욤 해석에 대한 분류방. 첫째는 욤이 창조일에 대한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그 첫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 창조에 관계된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2가지 정도 이 동그라미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창조 시기 단속설, 계시일 이론, 이것들이 뭔지는 이제 8가지 소개하면 나올 겁니다. 또 욤의 길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욤을 24시간으로 보는 견해에 7가지가 해당이 되고, 긴 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이제 시대일, 이것도 다 나눠. 재미난 것은 이 셋째 방식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소개가 되지만, 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욤과 욤이 연속적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첫째 날 이렇게 있으면 첫째 날이 끝나면서 바로 둘째 날이 시작이 되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날이 있고 굉장히 긴 기간이 있고 또 둘째 날이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해석이 주석적으로 얼마나 견실하냐는 이제 디베이트 할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첫째 날, 둘째 날이 사이에 틈이 있다고 볼 뿐만, 그렇게 보는 것도 있냐면 서로 중첩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끝나기 전에 둘째 날이 시작이 되었고, 심지어는 뭐 1일에서 4일까지 같이 이렇게 중첩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이제 안 했는데 그 견해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그런 견해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연속적이냐 아니냐는 나눌 수 있다. 근데 뭐 이거를 그러면 어느 방식을 택해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겠느냐 물어볼 때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저는 어쨌든 8가지를 우리가 좀 제일 익숙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릴. 제일 우리가 익숙한 건 첫 번째 24시간 견해죠. 욤은 24시간이다. 24-hour view, 아니면 calendar day interpretation, calendar day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 달력의 하루는 24시간을 전제돼서 하는 말이니까 24-hour view가 좀 기니까 그냥 calendar day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게 흔히 우리가 하는 거죠. 4페이지로 가서, 자 그러면 이 24시간 견해 여기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연속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연속적입니다. 띄엄띄엄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연속적인 유글에 걸쳐 창조하셨다. 그 우리가 다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다면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24 곱하기 6이니까 144시간. 그러니까 144시간에 큰 우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지금 길어야 한 10,000년의 시간이 지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견해가 첫 번째 이제 견해죠. 주창자들을 보면은 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이 입장에 많이 들어 있어요. 뭐 교부 가운데 베소, 암브로스 뭐 이런, 또 콰이너스 들어 있고 롬바르드 같은 다 중세 스콜라의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죠. 또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 켈빈, 또 켈빈의 제자인 베이자, 이런 사람 들어 있고, 청교도들 가운데도 뭐 여러 가지. 우시어 같은 사람도, 여러분 우시어가 4004년 주전 4004년 10월 9일이라고 그랬던가, 10월 9일 오전 10시에 아담이 창조됐다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우시어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근데 그게 우시어만 그런 게 아니고 몇 사람들이 그 당시 다 그렇게 했어요. 퍼킨스, 어원 뭐 다 유명하다. 조나단 에드월도 마찬가지. 남장적인 신학교자들. 그다음에 오늘날 보면은 그 루이스 볼코프. 볼코프는 사실은
이 장로교나 리폼드는 이런 견해를 취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볼커프가 입장이고, 재미난 건 그 스프로우 같은 사람도, 이 스프로우는 긴 시대로 봤다가 몇 년 전에 입장을 바꿨어요. 오히려 이쪽으로 갔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 헨리 모리스죠. 좀 영국 사람, 뭐 거의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뭐 너무도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가? 즉 창세기 1장의 요문 24시간이다. 이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주 강한 근거를 제가 뽑아가지고 세 가지만 거기 소개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욤과 관련하여 서수가, 이게 굉장히 강한 근거예요. 서수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냥 날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이 표현이 7째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24시간에 해당되는 거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긴 시대로 볼 가능성도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서수의 표현으로 쭉 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정말 24시간 견해가 잡당하다. 좀 강한 그런. 두 번째로는 창세기 1장에는 창조 6일과 관련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 아침이라는 건 하루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년, 뭐 천만 년을 보고 저녁 아침 이렇게는 잘 안 쓸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24시간 견해를 주장하는 강한 근거가 되죠. 또 이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줄 때 안식일을 이제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계명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물어볼 때 하나님이 피조기를 엿새 동안 지으셨다. 그 엿새 동안 지었다고 할 때 이게 24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중주장의 근거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있지만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근거도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이게 맞다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창조과학회나 또 그 즉각적 창조설을 주장하는 분들한테 사실 제가 도움을 주는 거죠.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상당히 좀 강한 주장이 근거거든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막 주장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만약 내가 24시간 견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기서 뭔가 답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못 뛰어넘는데 이게 난점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좀 더 객관적으로 내 입장이 옳으냐 그러냐 이거 이전에 좀 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입장의 강점은, 24시간의 강점은 성경에 접근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해석법이다. 뭐 저도 이것을, 제가 이 입장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정 안 할 수는 없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믿을 때 믿고 나서 뭐 한 1, 2년 동안은 제가 이 즉각적 창조설 그쪽, 그건 뭐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또 두 번째 강점은 18세기 지질학 및 현대 과학의 발전 이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이란 말을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거스틴만 하더라도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거스틴은 한순간에 창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안셈도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대과학이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소위 24시간이라고 해석하지 않은 교부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땐 강점으로 얘기해요. 약점, 이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문자적이다, 자구적이다, 우리는 성경을 막 멋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좀
100% 완전히 타당하지는 이제 않다는 것을 이제 가장 이제 큰 사안은 뭐냐면 태양이 나흘째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면 나흘째 창조됐으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욤이란 말 쓰고 날이란 말을 다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4시간 이걸 얘기하는 거는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것이 6일 동안이 다 24시간이다. 앞에 것도 24시간이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죠. 예.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태양이 나중에 창조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거기에 뭐 비슷한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루 첫째, 둘째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의 견해는 아주 자구적이고 문자적이다. 조금 더 해석이 안 들어갔다라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견해도 그들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저 해석한 거죠. 자기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해석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100% 자구적이다 이런 견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이란 말이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이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말을 쓰고 있는 거 오히려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하면 태양이 없는 저녁이고 아침이고 공전지전이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저녁 아침을 쓰겠어요. 이렇게 썼다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비유적으로 최소 3일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5페이지로 가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던 4월 동안에는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의 힘이 없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무엇이 우주공간 내 지구의 위치와 상태를 지켜주었다는 뜻인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제 학자가 그런 얘기에서 막 3일에 사실은 이제 첫째 날 빛이 있게 되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물이 나눠지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가 드러나고 셋째 날에 채소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소들이 나가지고 온 그렇게 된 가운데 태양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하는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이제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나흘째 창조됐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태양이 그게 없는 가운데 지구는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구가 스탑해 있지는 않았어요. 또 돌고 있어요. 태양도 없는데. 그런데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며 어떻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셨다. 그것도 해석이죠. 그러니까 해석이지 뭐 어떻게 이걸 뭐. 세 번째 약점. 이것은 아주 강한 약점은 아닌데 그래서 참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현대 과학의 이론을 절대적 진료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뭐 빅뱅 이론 뭐 이런 거 제가 또 전문가도 아니라서 잘 아주 세부 사항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빅뱅 이론에도 지금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 100% 완전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견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신학적인 견해든 뭐든지 간에 어떤 견해도 100% 완전히 입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지. 개연성이 굉장히 높을수록 진리에 가깝다. 그래서 다른 반대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을 우리는 타당하게 받아들인다. 다 그런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저도 100%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있는 것으로 간주. 이것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 같이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태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얘기되는 그 우주의 연대가 138억 년 전, 지구가 40억 년, 생명체가 이렇게 됐고 인간 출현 100만. 근데 인간이 이때 이제 호모 하빌리스부터 보느냐 아니면 뭐 호모 사피엔스 보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하고 이 24시간 견해는 길어도 10,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너무 갭이 크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뭐 한 1억 년만 차이가 나도 좀 뭐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38억 년하고 만 년은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설은 이런 건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요즘은 회복설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병원마다 회복실은 있지만 회복설은 이제 뭐 아무도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성경을 이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 수면 흑암이 이제 있었고 그 제가 말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원래 말로는 형태가 없다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1장 이제 읽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1장 2절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설이라는 거, 이 간격설 이렇게 되게 간격이라는 건 1장 1절하고 1장 3절 사이에 큰 시대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설이라는 건 뭐냐면 1차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1차 창조가 있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고 이게 다 심판을 받은 표시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제2차 창조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세상은 2차 창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할 때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지질학적인 거나 우주적인 그 연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1차 창조와 2차 창조 사이에 이때 얼마든지 기간을 여기다 다 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점은 욥은 욥대로 24시간을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현대 그 주도적인 과학 이론하고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 모순이 없다. 이거 양쪽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회복설에. 근데 그걸 왜 심판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명료하게 이걸 못하다가 이때 사단이 타락했다. 이거를 이제 중간에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견해를 아주 좋아하고, 근데 오늘날엔 뭐 이 견해는 거의 들어가 버리고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 3번 보세요. 3번 이 입장의 출현 경위 18세기 중반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의 연대를 4004년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지질학적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구의 생성 시기가 최소 몇백만 년 전인 것이 나타나자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설명할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필요한 지질학적 시간을 창세기 기사 사이에서 찾는 도중 창세기 1장 1절과 1장 4절 시간적 갭이 좀 알 수 있게 돼.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 주장한 사람은 토마스 찰머스라고 신학자예요. 스코틀랜드에. 근데 이제 그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이건 뭐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자, 세 번째 견해 6페이지로 가서. 이것도 뭐 이거는 독특하게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창조일 간격설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보면 scattered creation days theory 그렇게 해서 scattered creation days. 그러니까 creation days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1일, 2일, 3일 해서 1부터 6일까지 그걸 creation days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날들의 어떤 창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consecutive가 아니고 scattered. consecutive라고 얘기하면 만약 consecutive란 단어를 쓰든가 아니면 또 sequential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죠. 이러면은 1일, 2일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3일. 아니면 successive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전부 우리말로 번역하기 힘들어요. 이런 걸 번역하기가. 그게 아니고 스케줄로 되어 있다는 거.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거기다 그려왔으니까 보세요. 도표 보세요. 그래서 1일에 뭐 예를 들면 빛이 창조됐어요. 그게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비확정적으로 긴 시간이 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일에 이틀이 시작됐고
이때 이제 궁창 위에 물하고 궁창 밑에 물하고 빛이 창조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뭐 주창자가 많지 않고 존 웽어라는 사람인데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견해는 아닙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이제 뭐 창조 시기 단속설 이것은 또 조금 그 번역하기도 힘들고 무슨 뜻인지 알기가 힘든데 Intermittent Creation Period Theory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창조일 간격설하고 차이는 이겁니다.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도표를 먼저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1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1일 그 다음에 2일 사이에 긴 시간이 껴 있어요. 이 긴 시간이 껴 있다는 거는 창조일 간격설하고 똑같죠. 그런데 창조일 간격설과 창조시기 단속설 차이는 뭐냐면은 창조일 간격설은 그 1일에 창조 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뭐 어떻게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견해가 아니에요. 첫날이 그냥 첫날이고 오히려 첫날이 지나고 나서 긴 비확정적 긴 시간 이때 1일에 해당하는 창조행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변형도 이제 나타나고 변형도 상당히 재미난데 뭐 어쨌든 이런 견해들은 전부 이제 이 과학과의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느냐 이런 데서 많이 출발했어요. 주로 이 과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좀 많이 이제 만들어냈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